노래로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이 남자. 베테랑 노래 강사 박재홍 씨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한데요. 박재홍 씨의 지치지 않는 열정 덕분에 사람들은 잠시나마 모든 걸 잊고 노래로 함께 호흡합니다. 저는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노래 클리닉을 가르치고 있는 전담기사 박재홍입니다. 제가 오늘 음악에 있어서 즐겁고 또 슬펐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 거니? 노래는 3분의 이야기다. 3분이라는 것은 옛날에 LP 시대에는요, 녹음 기술이 없어가지고 3분 안에 녹음을 끝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인데, 이 대중음악 가사에는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묻어 있거든요. 이게 가사는 대중음악의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사 안에가 우리나라 인생의 희노애락이 녹아 있어서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아, 저거 내 노래 같아.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를 배우는 거죠. 인생 아름다운 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사랑과 이별과 그런 노래지만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는 우리 잘 살자. 행복했어. 행복하다. 보고 싶다.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인생이 생방송인데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아주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노래로서 힐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노래를 왜 부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있거든요. 노래는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려면 제가 감정이 있어야 되고요. 감정이 이입이 되면 상대방하고 이심전심이 돼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한마당이 되는 거거든요. 노래교실에 보면 연세 드신 분도 오고 젊은 새도 오고 그러는데, 비록 내 며느리는 아니지만, 내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같이 둘이 앉아서 손 마주 잡고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심전심으로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젊은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이런 말 있죠. 수신제가는 치국평천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즐겁고 옆에 주변들이 즐거우면 가정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져서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그리고 인생도 같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교실을 하고 있죠. 세상사 모든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노래. 박재홍 씨는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는데요. 박재홍 씨가 있는 곳에선 노래로 하나 된 화합의 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게, 기관에서는 무료로 많이 하거든요. 친구 손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이 이끌려서 그냥 오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 특히나 젊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알고 오시지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오면은 한 달쯤 지나면 모양새가 바뀌어져요. 오해도 많이 샀다고 그래요. 시골에 나오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오해를 많이 샀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이렇게 시간 맞춰서 나오니까 갑자기 집에 가만히 있던 그런 어머니가 시간 맞춰 나오니까 혹시 뭔 일 있는가 해서 꾸미고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 있는가 해서 이렇게 안 좋게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래교실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래교실 책에 보니까 어려운 노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많이 쉽게 말해서 친구들 사이에도 니까 진 것이 무슨 이런 노래를 불러?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1년에 한 번씩 예술제를 하거든요. 총결산 예술제를 해요. 그런 분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가지고 앉혀놓고 우리 노래 부를 때, 요즘 말로는 깜놀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냐.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젊어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걸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걸 들을 때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양종이 위에 적어본 이름, 나도 모르는 새. 음악이 있어 늘 행복해 보이는 박재홍 씨. 그러나 그에게도 그 어떤 노랫말보다 구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사형제 가운데 막내인 그는 8살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원래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이 아버님께서 그 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는 유성기라고 그러잖아요. 축음기를 그런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노래를 열심히 하시고 그 주변에 지인들하고 같이 그 집에서 연주도 하고 그리고 콩쿨대도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가정이 음악 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위로는 형님이 3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음악을 이미 하고 계셨고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 트롯 신동이라는 거 그것을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그냥 태교로 다른 아이들은 동요를 부를 때 저는 트롯을 불렀답니다. 내 가슴엔 사랑의 슬픔이 피어나지 못할 꽃이 되어 밴드가 성행했던 7, 80년대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사형제는 박브라더스란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밤업소가 주된 무대였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때는 악보도 없을 때였거든요. 악보도 없어 오로지 이게 그 LP에다가 의존해갖고 모든 것을 음원을 다 악보를 따서 그것을 맞춰갖고 해야 되니까 그것이 맨날 하는 일이 그랬거든요. 집에 가면은 음악 듣는 거, 그 악보 만드는 거, 그리고 낮에는 나와서 연습하는 거, 손발 맞추는 거, 그것이 주 생활권이었어요. 제가 형님들하고 같이 그룹 사운드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큰 무대는 많이 서질 못했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전전을 하다 보니까 큰 무대는 많이 서지 못했는데 조그마한 게 음악다방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조그마한 그 녹음기 소형 녹음기를 들고 와가지고 뭘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그랬더니 녹음기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녹음기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음악을 그냥 말 수가 없어서 자기가 녹음한다고. 그때는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할 때잖아요. 녹음한다고. 그분이 이제 어디 그 그룹의 무슨 뭐 부장급 이렇게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를 듣는 음악이 있구나. 우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많이 그 음악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저 그룹에서 보면은 파트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큰형님은 저희를 매니저 역할을 했어요. 매니저 역할을 하고 둘째 형님이 드럼을 치면서 코러스를 담당했고 셋째 형님이 오르간하고 기타를 담당했고 제가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보컬을 담당했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그때는 이 업소에서 이렇게 밤업소에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이름하여 딴따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대 없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는 데가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받는 캐런티를 우리는 한 달에 이렇게 받는 정말 꿈 같은 것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웬만큼 음악을 좀 한 사람들은 아 박브라더스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압니다. 이 음악이라는 장르는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이 생계로 가면은 많이 어떨 때 보면은 좀 비참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업소에서 밤업소에서 음악을 하다 보면 이 본인은 아니게 취객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죠. 생활고 어려운 것은 많이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연주하는 사람 보면 아, 서로 배우려고 그러고 평생 교육에 사람들 많이 와서 선생님 소리는 듣지만 그때 당시는 오로지 그냥 생계니까 그래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딴따라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로 버틸 수 있던 것은 또 음악 아니었나. 어찌 그리 잘도 났네 잘도 났네 어떤 사람 잘도 났네 부러울 게 하나 없네. 젊은 날 좋아하는 음악을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두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심신이 모두 지친 그는 한때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었습니다. 제가 형님들하고 같이 음악을 했던 것은 20대 후반 정도예요. 20대 후반. 그리고 다 각자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둘째 형은 33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바로 위에 형님, 셋째 형님은 47에
갑자기 작고를 하셨는데 그 생활고 속에서 누굴 또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책임감이 있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사는가 물을 때가 있어요. 또 요즘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뉴스 보면은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살고 있는 그날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날이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또 이심전심으로 좋은 희망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교실을 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제가 아직 결혼 안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가를 빨리 가세요.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저는 장가가 아니고 박가입니다. 박재홍 씨의 나이는 올해로 59. 그가 혼자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오랫동안 홀로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 55세 뇌수술을 하고 난 뒤로 계속 한 번씩 크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뇌경색 이런 것들이 많이 오면서 더 가정이 더 힘들어지죠. 어머니를 돌보고 밤에 나가서 업소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또 그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왜 그런 거 하니 저희 어머니가 그 수족을 잘 못 쓰게 되니까 계속 누워만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시라도 뭔 일 있을까 봐서 그래서 항상 집에 있어야 되고 곁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가 있어서 저녁 6시 되면은 어머니를 목욕을 시켜드리고 처음에는 안 벗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을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무시면 나는 밤업소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그런데 상태가 좀 많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쉽게 말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때도 저는 남들은 기저귀를 쓰라고 그러는데 저는 천으로 된 기저귀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면은 이렇게 손수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그 빨래를 직접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밤에 업소에 가서 일을 하다가 노래를 하다 보면 기분 이상할 때가 있어요. 기분 이상하면 아무래도 이상하면 음악을 접고 잠깐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어머니가 나 이제 없는 사이에 혼자 대소변 보러 화장실 가다가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몇 번 살렸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라는 그래서 아예 접고 살았습니다. 접고 살아서 어떤 이 정도 올 정도면 천사 아니면 올 수 없겠다라는 것을 근데 어머니가 항상 포부에 맺힌 것이 너 때문에 눈을 못 감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가슴 아픈 거고 때가 있는가 봐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가 봐요. 그냥 접고 살았던 것이 저는 후회가 됩니다. 나도 손 좀 벌려볼 걸 도와달라고 해볼 걸 그것을 아는 것이 좀 후회스럽고 그 어머니 혼자 돌아가게 하신 것이 너무 한스럽고 죄송하고 조만간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애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봄 잡았네 봄 잡았어 너무나 특별한 당신 봄 잡았네 노래 강사 일은 여러모로 어머니와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이 일에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어렵죠. 근데 어머니도 아프시고 그러는데 저를 항상 잘 봐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지금도 자꾸 하시는 분인데 박종대라고 예술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예총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노래교실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제 어머니 잘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좋겠다 해서 우연찮게 군산의 교육문화관 옛날에는 학생회였거든요. 거기를 교육문화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 99년도 4월 19일이에요. 99년 4월 19일 날 시작했는데 5월 5일 날 어머니가 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5월 6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 산에를 갔다 왔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노래교실로 어머니들을 묶어놓고 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없을 때 너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묶어놓고 간 것 같아서 지금도 열심히 했는데 벌써 한 15년 됐죠. 매월 5월이면은 그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훌륭한 어머니상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감사장을 드리고 그러죠. 그 감사장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나 봐요. 그거 들으면서 내가 눈시울이 붉을 때가 많아요. 왜 어머니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또 보면은 이런 어머니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지금도 벌써 한 15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 문상을 가보면 그 자녀분들이 또 내 손을 꽉 잡고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그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볼 때 오히려 내가 더 몸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비바람 불고 순탄치만은 않았던 음악 외길을 걸어온 박재홍 씨.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를 부르면 언제나 힘이 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을 믿기에 그는 지금 노래로 봉사하며 많은 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뜨지 않은 사람들, 언더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먹고 살고 한다는 것은 생활고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소시적에는 뭐 신문 배달도 좀 하고, 그때는 서울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향 이게 서울신문이라 가지고 썬데이 서울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중간중간에 짜투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것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형들은 형들 나름대로의 레슨에서 그다음 밤업소 다니면서 많이 생활이 궁핍하죠. 그때는 많이 어려웠죠,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음악을 하다 보면은요, 음악은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노래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좀 밝은 노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감정이 그쪽이다 보니까 하고 나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이제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오히려 더 기쁨이 온다는 그런 거, 바닥을 치면 또 희망이 보인다는 거,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가 다 봉사활동 많이 다닐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봉사는 자연스럽게 제가 연주를 하면서 연예협회에서 교도소 위문 공연, 재수자들 위문 공연을 갈 때 그게 기계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봉사 나갈 때는 많이 어려웠거든요. 제가 가서 뭘 해야 되지?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정말 할 게 많아요. 와 준 것만도 감사하다고. 제가 또 봉사활동 가면서 같이 나가시는 분들, 노래교실에 뭐 회원 어머니들 이렇게 그런 얘기할 때 그분도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냥 오셔서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줘도, 박수만 쳐줘도 그게 어른들한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또 뭐 영화원도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체 장애인들 그런 데 가보서 보면 영화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요. 지체 장애인들 거기 가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요. 요양원 가서 느끼는 감정이 또 달라요. 그럼 결국은 내 식구들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도 있고, 학생이 있는 집도 있고, 내 부모가 있는 집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서 잠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즐기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 얻어지는 거 많아서 정말 내 식구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생활하다 보면, 부모를 모시다 보면 어려운 게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힘들어지면. 그런데 정말 건강만 해주면 감사하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옵니다. 너무나 특별한 당신. 박재홍 씨에게 음악은 삶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음악을 통해서 모두들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이 분명이구나. 노래를 가르치면서 얻어지는 것이 저는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래를 해왔지만 평생 노래를 못 부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노래 한 곡만 할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 내가 레슨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원래 이게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는 음치는 없거든요. 단지 그런 기회를 잊어버렸다거나 아니면은 티어리 모르는 사람들 남들이 자꾸 볼까 봐서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 상악과 하악이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맞으면 발음이 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놀림감도 생기고 본인 스스로가 노래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그 전문가들 찾아가면 돼요. 일단은요. 그러면 맡겨놓으면 다 레슨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혼자 스스로가 그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방송이 나중에 보신다면 그냥 주변에 찾아가세요. 그러면 해결되는데. 근데 저는 저만의 특별한 레슨법이 있어요. 양동이를 씌우지도 않지만 아주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키를 일단 맞춰놓고요. 키를 맞춰놓고 귀에다가 그 틀린 음을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기 전에는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음치는 음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음하고 나가는 음하고 안 맞으니까 음치거든요. 그것을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그 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낮은 음부터 시작하면 어느 노래든지 웬만큼은 다 해요. 물론 이제 가창력이 있는 그런 노래는 잘 안 되겠지만 거기에 본인에 맞는 노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노래 볼 때는 내가 이런 노래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 충분히 개발이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거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음치야. 그러는데 음치가 탈출되면은요,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게 또 다른 것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항상 저에게는 음악이 있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 시동을 켜면 음악이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 음악은 세계 만국의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거든요.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케이팝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도 음악 아닌가.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면 뭐든지 내 곡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니? 처음에는 그 좋은 곡을 만들려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비슷한 노래가 나와 있고 또 이런 것 구상하면 또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욕심 부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곡을 쓰고는 있어요. 후학들 잘 가르치고 좋은 작품 쓰는 것이 제 이제 꿈입니다. 이제. 영혼의 사랑아 와 바빠서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약보지 마라 주먹에 뱉을 날 있단다. 잡았네 봄 잡았어